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불과 3년 전을 기억하시나요? 2022년 여름, 전국의 전기차 전시장은 그야말로 뜨거운 용광로였습니다. 주말마다 테슬라 시승 신청은 전쟁이었고, 아이오닉 전시장엔 계약금을 내려는 줄이 끝도 없었죠.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그 시절의 광풍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지금은 차가운 무덤이 되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업사원들은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객님, 지금 계약금 안 넣으시면 이 차 내년 4월에나 받으십니다. 외기가 무려 10개월입니다. 이런 고함이 전시장 곳곳에서 터져나왔죠. 그 시절엔 테슬라 모델 3를 타고 출근하는 30대 직장인이 회사 최고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아침에 차를 몰고 오면 동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구경을 했거든요. 와, 테슬라 샀어요. 진짜 부럽다. 이런 감탄사가 쏟아졌고, SNS에 아이오닉 5 계약 인증샷을 올리면 축하한다는 댓글이 100개씩 달렸습니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친환경을 실천하는 선진 시민이다. 나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 이런 걸 증명하는 확실한 신분증이었거든요. 정부 지원도 엄청났습니다. 국고 보조금 800만 원에 지자체 보조금 400만 원을 합치면 최대 1200만 원을 깎아줬습니다. 5천만 원짜리 차를 3800만 원에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유류비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죠. 휘발유차는 한 달에 20만 원씩 기름값이 나가는데, 전기차는 심야 전기로 충전하면 10,000원이면 충분했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을 아끼고 10년이면 2,400만 원을 버는 셈이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전기차가 무조건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형적인 중고차 시장이었어요. 2022년 6월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를 7천만 원에 산 사람이 1년 뒤인 2023년 6월에 차를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7,200만 원입니다. 1년 동안 공짜로 타고 다니면서 오히려 200만 원을 더 받은 겁니다. 원래 차는 타면 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전기차만은 예외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신차 대기 기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테슬라는 1년 아이오닉은 8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급하게 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웃돈을 얹어서라도 중고차를 샀던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마치 강남 아파트나 비트코인처럼 사두면 오르는 투자 자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시 자동차 커뮤니티엔 이런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테슬라 1년 타고 팔았는데 200만 원 남았습니다. 렌트비 생각하면 완전 이득이죠. 아이오닉 8 개월 탔는데 산 가격 그대로 팔았습니다. 이런 인증글들이 매일 올라오니까 사람들은 더 열광했죠.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 즉 포모 증후군이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빨리 사야 한다. 늦으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람들은 홀린 듯이 전기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화려했던 파티가 불과 3년 만에 거대한 악몽으로 변할 줄은 말이죠. 하지만 2025년 12월 31일 오늘 그 화려했던 파티장은 거대한 전기차들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형 중고차 매매단지를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야외 주차장 풍경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이오닉 5와 니로 EV 그리고 코나 일렉트릭이 빈틈없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거든요. 얼핏 봐도 100대가 훌쩍 넘습니다. 차들은 뿌연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몇 달째 그 자리에 서 있고, 앞 유리엔 할인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죠. 원래 3,500만 원이었던 가격표 위에 3,000만 원, 그 위에 또 2,800만 원, 또다시 2,500만 원이 붙어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곤두박질 치는데도 팔리지 않는 겁니다. 매매단지 사무실로 들어가 봤습니다. 딜러분한테 전기차 팔러 왔다고 말을 꺼내니까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라고요. 전기차요. 죄송한데 저희는 매입 안 합니다. 받아봐야 못 팔거든요. 작년에 받은 전기차 5대가 아직도 저 주차장에 그대로 있어요. 6개월째 단 한 대도 안 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다른 딜러에게도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전기차는 안 팔리는 거냐고요? 그분이 깊은 한숨을 쉬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결국 배터리 때문입니다. 중고 전기차 사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배터리 상태거든요. 근데 배터리 교체 비용을 듣고 나면 열이면 열, 다들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립니다. 통계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 명확해집니다. 2022년 한국 전기차 등록 대수가 40만 대를 넘었을 때, 그해 중고 전기차 거래량은
20만 대였습니다. 신차 대 중고차 비율이 2대1 정도였죠. 그런데 2024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차 등록은 45만 대로 늘었는데 중고차 거래는 8만 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비율이 무려 6대1이 되어버린 거예요. 새 차는 계속 팔리는데 중고차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친환경이고 유류비도 안 들고 정부 지원도 빵빵한데 왜 중고 전기차는 팔리지 않는 걸까요? 보조금을 1,200만 원씩 받아서 싸게 샀던 차들인데 왜 중고 시장에선 철저히 외면받는 걸까요? 전기차 타면 1년에 200만 원씩 기름값 아낀다면서요? 도대체 전기차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전기차를 샀던 오너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오늘 단순한 불황 이야기가 아니라 친환경으로 포장된 40조 원짜리 거품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배터리라는 시한폭탄이 터지면서 수십만 명의 전기차 오너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참담한 붕괴의 현장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다음에 살 차, 그 선택이 당신의 재산을 지킬지 날릴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시간을 잠시 2021년으로 돌려볼게요. 당시 전기차 시장은 그냥 미쳤다는 말밖에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열풍이 불었잖아요. 테슬라 주가는 $1,000를 넘었고 일론 머스크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됐죠. 쓴 자산이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0조 원이었습니다. 전기차 한 회사 만들어서 말이죠.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영국은 2030년,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휘발유차와 디젤차를 못 팔게 한다고 했어요.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전기차만이 유일한 미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뒤질세라 전기차 보조금을 팍팍 풀었죠. 2021년 기준으로 환경부 보조금이 최대 800만 원, 서울시는 400만 원, 경기도는 600만 원까지 줬습니다. 합치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깎아주는 겁니다. 5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3,600만 원에 살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취득세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통행료 할인까지 챙겨줬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사라고 돈을 퍼붓는 건데 안 살 이유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경제학 교과서를 부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를 2022년 3월에 7천만 원에 샀습니다. 1년 뒤인 2023년 3월에 팔면 얼마를 받았을까요? 7,200만 원입니다. 주행거리가 10,000km나 늘었는데도 오히려 200만 원을 더 받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했냐고요? 신차 공급이 꽉 막혔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 셧다운으로 생산 라인이 멈췄고 현대차는 반도체 부족으로 차를 못 만들었습니다. 아이오닉 5를 주문하면 10개월을 기다려야 했죠. 급하게 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중고차 시장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값이 신차보다 비싸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차는 타면 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감가상각 자산이잖아요. 새 차를 1,000만 원에 사면 1년 뒤엔 800만 원, 2년 뒤엔 650만 원.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기차는 예외였습니다. 타면 탈수록 값이 올랐거든요. 공짜로 타면서 돈까지 버는 마법의 자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다. 오늘 사는 전기차가 제일 싸다. 이 말이 진리처럼 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얼리 어답터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7천만 원에 테슬라 사서 1년 타고 7,200만 원에 팔고 그 돈으로 신형 모델을 또 샀거든요. 계속 최신차를 공짜로 타는 무한 루프가 가능했던 겁니다. 진짜 꿈 같은 시대였죠. 자동차 커뮤니티마다 인증샷이 올라왔습니다. 저 1년 타고 200만 원 남겼습니다. 저는 5개월 타고 100만 원 벌었어요. 이런 글들이 매일 올라오니까 사람들은 더 미쳤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퍼졌습니다. 빨리 사야 한다.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은행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기차를 샀습니다. 무리하게 할부로 샀죠. 심지어 2대 사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한 대는 본인이 타고 한 대는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요. 이건 차를 사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을 겁니다. 그 꿈이 곧 악몽으로 바뀔 줄은, 그 마법이 곧 저주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을 테니까요. 영원할 것 같았던 파티는 2023년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확 올리면서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제로였던 금리가 5.25%까지 올랐습니다. 자동차 할부금리도 무섭게 따라 올랐죠. 3%대였던 할부금리가 순식간에 8%를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차 사기를 멈췄습니다. 신차 판매가 둔화되니까 중고차 수요도 같이 식어버린 거죠. 전기차 가격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천만 원 하던 테슬라가 6,500만 원, 6천만 원, 5,500만 원 이렇게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이 무너진 진짜 이유는 단순히 금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바로 배터리라는 시한폭탄이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충격. 배터리 수명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전기차 배터리가 10년은 거뜬히 간다고 생각했어요. 제조사들도 그렇게 광고했거든요. 8년 또는 16만 킬로미터 보증. 이 문구를 보면 배터리가 최소 8년은 문제없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38살 직장인 김대리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김대리는 2022년 4월에 아이오닉 5를 6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정부 보조금 1천만 원을 받아서 실제로는 5천만 원만 냈죠. 당시엔 정말 만족했습니다. 조용하고 빠르고 디자인도 멋있고 유류비도 안 들고 완벽한 차였거든요. 매달 20만 원씩 나가던 기름값이 만 원으로 줄었으니까 1년에 240만 원을 아끼는 셈이었습니다. 김대리는 흐뭇해하며 3년을 탔습니다. 출퇴근용으로 딱 좋았죠. 퇴사까지 왕복 40km인데 일주일에 한 번만 충전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4월 딱 3년이 됐을 때 김대리는 차를 팔기로 결심합니다. 둘째 아이가 생겨서 7인승으로 바꿔야 했거든요. 김대리는 부푼 마음으로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았습니다. 딜러가 차를 보더니 배터리 상태부터 점검하더라고요. 진단기를 꽂고 한참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배터리 SOH가 83%네요. 김대리는 잘 모르니까 물었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딜러가 설명합니다. SOH는 배터리 건강도를 뜻합니다. 신차는 100%거든요. 지금 이 차는 83%니까 배터리 성능이 17% 날아갔다는 뜻이에요. 김대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건가요? 딜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중고 시세에 치명적입니다. 90% 이상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 정도면 2,500만 원 정도 들을 수 있습니다. 김대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6천만 원짜리 차가 3년 만에 2,500만 원이라고요? 보조금 빼고 실제로 낸 돈이 5천만 원인데 3년 타고 반토막이 난 겁니다. 감가율이 무려 50%예요. 김대리는 억울해서 따졌습니다. 2022년엔 테슬라 1년 타고 팔면 오히려 돈 벌었다는데 왜 저는 3년 타고 반값밖에 못 받나요? 딜러가 한숨을 쉬면서 대답하더라고요. 그때는 차가 없어서 못 팔던 품귀 현상이었고 지금은 차가 넘쳐나는 공급 과잉이거든요. 게다가 배터리 문제도 있고요. 김대리가 다시 물었죠. 배터리가 83%면 아직 멀쩡한 거 아닌가요? 그러자 딜러가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고객님, 이 차 신차 때 완충 주행거리가 410km였죠? 배터리가 83%니까 지금은 340km밖에 못 갑니다. 벌써 70km가 줄어든 거예요. 중고차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차를 사서 5년 더 타면 배터리 효율은 60%대로 떨어질 겁니다. 그럼 주행거리가 250km밖에 안 나와요. 그때 가서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김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딜러가 차갑게 숫자를 불렀습니다. 2,300만 원입니다. 김대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죠. 뭐라고요? 배터리 하나 바꾸는데 2,300만 원이 든다고요? 딜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 배터리팩 교체 비용이 공인 포함해서 2,300만 원에서 2,400만 원 선입니다. 이 순간 김대리는 깨달았습니다. 2,500만 원에 산 중고 전기차를 5년 타다가 배터리를 교체하면 2,300만 원이 더 든다는 걸요. 그럼 총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건데 그 돈이면 차라리 새 하이브리드 SUV를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이게 바로 중고 전기차가 팔리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계산해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적자 상품이거든요. 김대리는 할 수 없이 2,5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딜러가 또 말을 보태더라고요. 그나마 빨리 팔리면 다행입니다. 요즘 전기차는 정말 안 나가거든요.
석 달 넘게 재고로 쌓여있는 차들도 수두룩합니다. 결국 김 대리는 4개월을 기다린 끝에 2,300만 원에 차를 넘겼습니다. 처음 제시받은 가격보다 200만 원을 더 깎인 거죠. 5천만 원 주고 산 차를 3년 타고 2,300만 원에 판 김대리의 손실액은 정확히 2,700만 원입니다. 3년 동안 1년에 900만 원씩 손해를 본 셈이에요. 유류비 아낀 게 1년에 200만 원인데 남가 손실이 900만 원이니까 실제로는 1년에 700만 원씩 돈을 길바닥에 버린 꼴이 됐습니다. 두 번째 충격. 배터리 교체 비용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배터리는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성능이 떨어집니다. 스마트폰 2년만 써봐도 다들 아시잖아요. 처음엔 하루 종일 가던 배터리가 2년 지나면 점심때 벌써 20% 남았다고 경고음이 울립니다. 전기차도 똑같습니다. 신차 때 완충하면 400km 가던 차가 3년 지나면 340km, 5년 지나면 300km, 7년 지나면 260km 이렇게 계속 줄어들거든요. 배터리 효율이 70% 아래로 떨어지면 사실상 폐차 수준입니다. 서울에서 부산도 한 번에 못 가요. 중간에 충전해야 하는데 급속 충전도 30분은 걸리니까 장거리 운행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배터리를 교체하면 되지 않냐고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 배터리 교체 비용 2,300만 원입니다. 기아 니로 EV 2,100만 원이고요. 테슬라 모델 3은 2,800만 원입니다. 테슬라 모델 Y는 3,200만 원까지 올라가요. 거의 새 차 값의 절반에서 3분의 2에 육박하는 금액이거든요.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박 사장은 2019년에 코나 일렉트릭을 3,800만 원에 샀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실제로는 2,600만 원만 냈죠. 처음 3년은 정말 만족했습니다. 배달 사업 하시는 분이라 하루에 100km씩 달렸는데 기름값이 제로니까 한 달에 60만 원씩 아꼈거든요.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배터리 효율이 75%까지 떨어졌습니다. 신차 때 완충하면 400km 갔는데 지금은 300km밖에 못 갑니다. 충전해도 저녁 때 되면 배터리가 바닥나니까 하루에 2번씩 충전해야 하죠. 급속 충전소 가서 30분씩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입니다. 한 달이면 30시간, 1년이면 360시간을 충전, 기다리는 데 쓰는 거예요. 박 사장이 참다 못해 정비소에 갔습니다. 배터리 교체 견적을 받았는데 2,100만 원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박 사장은 기가 막혔죠. 6년 탄 차의 중고 시세가 1,000만 원인데 배터리 교체비가 2,100만 원이라뇨? 이건 수리가 아니라 그냥 폐차하고 새 차 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게다가 배터리만 바꾼다고 끝이 아닙니다. 6년 된 차니까 다른 부품들도 슬슬 고장나기 시작하거든요. 에어컨 컴프레서가 고장나면 150만 원, 인버터가 고장나면 200만 원, 모터에 문제 생기면 400만 원, 이렇게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배터리 2,100만 원에 기타 수리비 500만 원을 합치면 2,600만 원이에요. 새 하이브리드 SUV가 3,000만 원인데 펀 전기차 수리하는데 2,600만 원을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박 사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차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죠. 시장에 헌 전기차는 넘쳐나는데 살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공급 과잉은 곧 가격 폭락을 의미합니다. 3,800만 원 주고 산 차가 6년 뒤에 1,500만 원은 받을 줄 알았는데 딜러한테 가보니까 700만 원도 힘들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박 사장이 항의했죠. 아무리 그래도 700만 원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딜러가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사장님, 배터리 효율 75%인 차를 도대체 누가 삽니까? 이거 4년만 더 타면 배터리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비가 2,100만 원이에요. 700만 원에 사서 4년 타다가 2,100만 원 들여 배터리 바꾼다. 그럼 차 한 대에 총 2,800만 원이 드는 건데 그 돈이면 새 차를 사죠. 그러니까 이 차는 700만 원도 비싼 겁니다. 결국 박 사장은 500만 원에 차를 넘겼습니다. 2,600만 원 주고 산 차를 6년 타고 500만 원에 판 거예요. 차량 감가로만 2,100만 원을 날린 겁니다. 6년 동안 기름값 아낀 돈이 꽤 된다지만 결국 차값 똥값 된 거로 다 토해낸 셈이죠. 만약 같은 시기에 하이브리드 SUV를 샀다면 어땠을까요? 하이브리드는 2,600만 원에 사서 6년 뒤에 팔아도 1,200만 원은 받습니다. 손실이 1,400만 원밖에 안 돼요. 기름값이 좀 들더라도
나중에 차 팔 때 받는 돈까지 계산해보면 하이브리드가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전기차 오너들이 뼈저리게 후회하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충격. 보험료 폭탄이 터졌습니다. 전기차 보험료가 내연기관차보다 평균 30%에서 50% 더 비싸거든요. 왜냐고요? 바로 배터리 때문입니다. 작은 접촉사고만 나도 배터리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게 또 수백만 원이 들거든요. 배터리는 차체 바닥에 넓게 깔려 있잖아요. 앞에서 살짝 부딪혀도 충격이 배터리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 충격이 가면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정밀 점검을 시킵니다. 배터리 모듈을 하나하나 다 분해해서 확인하는데 공인비만 200만 원이 나옵니다. 만약 배터리 셀 하나라도 손상됐으면 모듈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데 그럼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순식간에 깨집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는 전기차 보험료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테슬라 모델 3 종합보험료는 연간 200만 원이 넘습니다. 같은 가격대인 BMW 3 시리즈는 140만 원 정도예요. 60만 원 차이죠. 1년에 60만 원이면 10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현대 아이오닉 5는 연간 180만 원인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120만 원이에요. 이것도 1년에 60만 원 차이. 10년이면 역시 600만 원입니다. 기름값 아낀다고 좋아했는데 그 돈을 보험사가 다 가져가는 꼴이죠. 게다가 전기차는 부품값도 비쌉니다. 앞범퍼 교체하는데 300만 원, 헤드램프 하나에 200만 원, 후방 카메라 100만 원. 이렇게 다 비싸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아직 내연기관차만큼 많이 안 팔려서 부품을 대량 생산 못 하거든요.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겁니다. 사고 한 번 나면 수리비가 1000만 원 훌쩍 넘어가니까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죠. 40대 직장인 이 씨는 테슬라 모델 Y를 타는데 주차장에서 옆차가 문콕을 했습니다. 살짝 긁힌 정도였는데 수리 견적이 450만 원 나왔습니다. 문짝 전체를 교체해야 한대요. 내연기관 차였으면 판금 도색으로 100만 원이면 됐을 텐데 전기차는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써서 펴내기가 어렵고 부품 교체를 해야 하니까 비용이 4배가 넘게 든 겁니다. 네 번째 충격. 충전 인프라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충전소를 많이 깔았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 써보면 불편하기 짝이 없거든요.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전국 전기차 충전기는 35만 기입니다. 숫자만 보면 많아 보이죠? 그런데 이 중에 급속 충전기는 5만 기밖에 안 돼요. 나머지 30만 기는 전부 완속 충전기입니다. 완속 충전은 완충까지 6시간에서 8시간 걸립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꽂아두고 밤새 충전해야 다음날 아침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집에 개인 충전기가 없잖아요. 아파트 주차장에 개인 충전기 설치하려면 관리사무소 허가받고 입주민 동의받고 전기공사해야 하는데 이게 또 전쟁입니다. 전기 용량 문제도 있어요. 아파트 전체 전기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충전기를 막 설치하면 전기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우리 전기료 올라간다. 변압기 터진다고 하면서요. 실제로 어떤 아파트는 입주민 투표로 했는데 70%가 반대해서 설치가 무산됐습니다. 결국 공용 충전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급속 충전기는 항상 대기줄이 길어요. 특히 주말이나 명절엔 충전소마다 차가 5대씩 줄 서 있습니다. 한 대당 30분씩 걸리니까 5대 기다리면 대기 시간만 2시간 반이에요. 충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3시간 가까이 길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40대 주부 이 씨는 아이오닉 5를 타는데 집에 충전기가 없어요. 매번 3km 떨어진 공영 주차장 가서 충전하는데 왕복 20분에 대기 시간 40분, 충전 시간 40분 합치면 1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주유소 가면 5분이면 끝날 일을 매번 2시간 가까이 쓰고 있는 거죠. 시간 가치로 따지면 오히려 엄청난 손해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겨울철은 더 심각합니다. 영하 15도만 내려가도 배터리 효율이 40%뚝 떨어지거든요. 400km 가던 차가 겨울엔 240km밖에 못 가는 겁니다. 히터 틀면 더 빨리 닳고요.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중간에 2번은 충전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덜덜 떨면서 40분씩 기다려야 합니다. 왕복 8시간 걸리는 거리가 충전 때문에 10시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 가보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충전기는 4대밖에 없는데
차는 20대가 줄 서 있어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충전하려고 꽂으면 화면에 점검 중이라고 뜹니다. 충전기 고장률이 15%예요. 10대 중 1대 반은 고장나 있다는 소리죠. 결국 전기차 오너들은 장거리 갈 때 렌터카를 빌립니다. 비싼 전기차 놔두고 휘발유차를 빌려서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친환경하려고 비싼 돈 주고 차 샀는데 정작 중요할 때는 남의 차 빌려 타는 현실 말이죠. 5번째 충격. 제조사의 가격 폭탄이 중고차 시장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테슬라는 2023년부터 공격적으로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죠. 모델 3 롱레인지가 8천만 원에서 7천만 원, 6,500만 원 이렇게 계속 떨어졌습니다. 1년 사이에 2,500만 원이나 폭락한 겁니다. 그럼 비싸게 주고 산 기존 오너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고 일어났더니 매차 가치가 2,500만 원 증발해버린 겁니다. 아직 차도 안 받았는데 벌써 손해를 본 사람들도 수두룩했죠. 이게 바로 테슬라 오너들이 집단으로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현대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이오닉 6이 출시되면서 아이오닉 5 신차 가격을 할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아이오닉 5 중고 가격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신차가 싸지니까 굳이 중고차를 비싸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1년 된 중고차가 1,000만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5,500만 원 주고 산 사람이 지금 팔면 3,5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1년 만에 2천만 원을 날린 셈입니다. 여기에 중국발 저가 전기차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BYD Seal 그리고 샤오미 SU7이 한국 시장에 상륙했거든요. 가격이 충격적입니다. 4천만 원 초반대예요. 한국 전기차보다 1,000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성능이 떨어지냐고요? 천만에요. 주행거리 500km에 급속 충전 속도도 한국차 못지않습니다. 스펙은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싼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중국 전기차의 배터리 수리 방식입니다. BYD는 배터리를 블록 장난감처럼 모듈화해서 교체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습니다. 한국 차는 배터리 교체하려면 2천만 원이 드는데 중국 차는 부분 교체로 800만 원이면 해결되거든요. 이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기술력의 격차입니다. 중국은 배터리를 레고처럼 블록 단위로 교체할 수 있게 설계했어요. 문제 있는 모듈만 쏙 빼서 바꾸면 되니까 비용이 싼 겁니다. 반면 한국은 배터리 전체를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셀 하나만 고장나도 전체를 드러내야 하니까 비용이 비싼 구조죠. 이게 바로 뼈아픈 기술 격차입니다. 중국 전기차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풀리면 한국 전기차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가격도 밀리고 배터리 교체비도 밀리고 기술력도 밀리니까요. 시장 판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2년엔 전기차가 대세였는데 지금은 하이브리드가 다시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대기 기간이 6개월입니다. 현대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4개월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죠. 소비자들이 다시 하이브리드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전기차의 치명적인 약점을 전부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충전 스트레스가 전혀 없잖아요. 배터리 교체 비용 걱정도 없고 중고차 가격 방어도 아주 잘 됩니다. 연비도 리터당 20km가 넘어서 전기차 못지않게 경제적이고요. 게다가 장거리 여행도 편하고 겨울에도 주행거리 줄어들 걱정이 없습니다. 주유소 들어가서 5분이면 끝나니까 시간도 아낄 수 있죠. 실제로 5년 총 비용을 계산해보면 결과가 놀랍습니다. 전기차는 차량 가격 6천만 원에서 감가상각으로 3,600만 원이 빠집니다. 나중에 팔 때 2,4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죠. 여기에 비싼 보험료를 1년에 180만 원씩 5년 동안 더 내야 하고요. 배터리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심리적 비용까지 치면 실제 손실은 5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반면 하이브리드는 차량 가격 4,500만 원에서 감가 2천만 원이 빠지면 2,500만 원이 남습니다. 유류비가 1년에 300만 원씩 5년이면 1,500만 원이 들죠. 보험료는 1년에 120만 원씩 5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다 합친 총 비용은 4,600만 원이에요. 전기차보다 400만 원이나 더 저렴한 겁니다. 기름값을 내고 타도 하이브리드가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심지어 환경 문제도 따져봐야 합니다.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일까요? 그건 거대한 착각입니다. 배터리 만들 때 나오는 탄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리튬을 채굴할 때 엄청난 환경 파괴가 일어납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서 리튬을 캐내느라 지하수가 마르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하나 만드는데 탄소가 10톤이나 배출됩니다. 내연기관 차 만들 땐 5톤밖에 안 나오거든요. 전기차가 태어날 때부터
2배 더 많은 탄소를 뿜어내는 겁니다. 그 탄소를 상쇄하려면 최소 6만 킬로미터는 타야 합니다. 3년은 타야 겨우 본전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한국 전기는 어떻게 만드나요? 아직도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40%에 달합니다. 석탄 태워서 만든 전기로 차를 충전하면 그게 과연 친환경일까요? 결국 매연 나오는 장소만 도심에서 발전소로 바뀐 거지. 탄소 배출 총량은 비슷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오히려 낡은 석탄 발전소 효율이 떨어지니까 전기차가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더 심각한 건 폐배터리 문제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길어야 평균 10년입니다. 그럼 10년 뒤 수백만 개의 수명을 다한 배터리는 어디로 갈까요? 재활용 기술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배터리 재활용률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50%는 그냥 땅에 묻어야 합니다. 배터리엔 리튬과 코발트, 니켈 같은 중금속이 잔뜩 들어있잖아요. 이걸 땅에 묻으면 토양 오염이 심각해집니다. 지하수까지 오염되면 생태계 전체가 파괴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기차에 숨겨진 환경 비용입니다. 지금 당장은 친환경처럼 보여도 10년 뒤, 20년 뒤를 보면 엄청난 환경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한 소비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의 전문가들과 베테랑 딜러들은 아주 솔직하고 충격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첫째, 전기차는 무조건 신차로만 사세요. 중고 전기차는 절대 금물입니다. 배터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배터리 교체 비용, 폭탄 맞을 위험이 너무 크거든요. 신차를 사면 최소 8년 보증이라도 받지. 중고차는 그것도 남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증기간 끝난 배터리에 문제 생기면 수천만 원이 전액 본인 부담이거든요. 둘째, 장거리 운행이 잦으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세요. 전기차는 도심 출퇴근용으론 괜찮지만 장거리는 충전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서울, 부산 왕복하는데 충전 시간 때문에 2시간씩 더 걸린다고 했잖아요. 하이브리드는 주유소만 가면 5분 만에 해결되니까 훨씬 편하고 시간도 아낍니다. 내 시간은 돈보다 소중하니까요. 셋째, 집에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단독주택이나 전용 주차장 있는 빌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기 없으면 전기차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퇴근하고 쉴 시간에 매번 공용 충전소 찾아 헤매는 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문이거든요. 넷째, 테슬라 같은 고가의 프리미엄 전기차는 특히 조심하세요.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고 감가율이 엄청나서 3년만 타도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8천만 원 투자해서 3년 뒤 4천만 원 건지는 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그 돈으로 4천만 원짜리 하이브리드 사고 남은 4천만 원을 투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실제 주행 패턴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하루 출퇴근 거리가 40km 이하고 집에 충전기 있고 장거리 안 간다. 그럼 전기차 사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말마다 장거리 나가고 아파트 살고 충전기도 부족하다. 그럼 하이브리드가 100% 정답입니다. 자기 상황 무시하고 유행 따라서 무조건 전기차 사면 1년 안에 후회합니다. 전문가들은 차량 가격이 연봉의 50%를 넘지 말라고 조언하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이 욕심내서 연봉을 훌쩍 넘어서는 전기차를 전액 할부로 치릅니다. 연봉 5천만 원인데 8천만 원짜리 테슬라를 7% 금리로 60개월 할부하는 거죠. 이자만 1,500만 원입니다. 차값은 3년 뒤 반토막 나는데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8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사면 3년 뒤 손실액은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캡한 돈 4천만 원에 남은 할부금 2천만 원을 갚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4천만 원짜리 하이브리드를 사서 아낀 돈 4천만 원을 우량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3년 뒤 그 돈은 7천만 원은 됐을 겁니다. 한쪽은 6천만 원 손해보고 한쪽은 7천만 원 자산을 불렸습니다. 자산 격차가 무려 1억 3천만 원이나 벌어지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자동차 선택이 3년 뒤 당신의 계좌 잔고를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전기차는 자산이 아닙니다. 굴러가는 순간 돈을 태우는 소비재일 뿐이고 특히 배터리라는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위험 자산이거든요. 투자 대상이 아니라 소모품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새 전기차는 연간 45만 대씩 팔리는데 중고 전기차는 겨우 8만 대밖에 안 팔릴까요?
시장에서 사라진 그 수많은 중고전기차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도대체 누가 저 배터리 70%짜리 헌 전기차를 사가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의 답은 의외의 곳,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1,000만 원에도 안 팔리는 낡은 전기차가 베트남에선 2,000만 원, 필리핀에선 2,500만 원에 거래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쪽 나라들은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킬로와트 시당 50원 수준이거든요. 한국은 130원이 넘는데 말이죠. 전기료가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전기차 유지비가 엄청나게 싸게 먹히는 겁니다. 게다가 그쪽은 자동차 관세가 높아서 신차값이 너무 비쌉니다. 필리핀에서 새 전기차를 사려면 한국 돈으로 7천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6년 된 코나 일렉트릭을 2천만 원에 가져오면 그쪽에선 3,500만 원에 팔아도 날개 돋친 듯 팔립니다. 배터리 효율 70%요. 그쪽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전기료가 싸니까 충전 자주 해도 부담이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처치곤란인 배터리 70%짜리 전기차가 해외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겁니다. 수출업자들이 이걸 아름아름 쓸어가니까 국내 매매단지엔 정말 팔 수 없는 고철 수준의 차들만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시한부입니다. 동남아 시장에도 중국산 신차 전기차가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BYD가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필리핀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2,500만 원이면 중국산 새 차를 사는데 굳이 헌 한국 차를 3천만 원 주고 살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 이 수출길마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중고 전기차 시장은 그야말로 완전히 붕괴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전기차 오너들은 팔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는 거대한 애물단지를 안고 가야 합니다. 매달 150만 원씩 할부금은 나가는데 차 가치는 500만 원도 안 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죠. 배터리 교체하자니 2천만 원이 들고 그냥 타자니 주행거리가 100km밖에 안 나와서 동네 마실용으로 전락합니다. 이게 바로 전기차 몰락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전기차의 몰락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대 포장된 기술이 냉혹한 현실과 만났을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인위적으로 키운 시장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인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경고장이기도 하죠. 배터리라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전기차는 결코 대중화될 수 없습니다. 차값의 절반에 달하는 교체 비용은 보통 사람들에겐 감당 불가능한 금액이거든요. 배터리 수명은 10년인데 차는 20년을 타야 본전이라니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더 심각한 건 중국의 무서운 추격입니다. 중국은 배터리 기술에서 이미 한국을 앞질렀고 가격 경쟁력도 압도적입니다. 3천만 원대 전기차를 쏟아내는 중국 앞에서 한국 전기차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게다가 배터리 교체비도 한국은 2천만 원인데 중국은 800만 원입니다. 이 엄청난 격차를 도대체 어떻게 따라잡을 건가? 이제 과거의 전기차 신화는 끝났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달콤한 이상과 배터리 폭탄이라는 쓰라린 현실 사이에서 소비자들은 냉정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전기차의 장점인 연비를 취하되 단점인 배터리 교체와 충전 불편을 완벽하게 피하는 합리적인 중간 지점이죠. 지금 주차장에 주인을 잃고 방치된 저 수많은 전기차들은 탐욕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진 차가운 증오입니다. 우리 시대 기술, 거품의 묘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친환경을 내세웠지만 결국 배터리 폐기물로 환경을 더 파괴하는 아이러니. 경제적이라 믿었지만 감가율 80%로 전 재산을 날리는 모순. 미래의 차라고 불렀지만 중고시장에선 아무도 찾지 않는 현실. 이것이 2025년 전기차의 민낯입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전기차를 사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차를 오래 타는 게 진짜 환경 보호입니다. 3년마다 차 바꾸면서 배터리 폐기물 만드는 게 제일 가는 환경 파괴거든요. 내연기관 차라도 한 대를 15년 타는 게 전기차 3배 바꾸는 것보다 탄소 배출이 훨씬 적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자동차 시장의 진실을 꿰뚫어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